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동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첫 대면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특검이 내일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한 데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촉박하다며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경북 경주의 낮 기온이 37.3도로 올여름 전국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해수욕장과 산간 계곡은 더위를 피하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과 2개 수석 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대통령실 수석 인선은 마무리됐고 장관직도 2자리만 남으며 이재명 정부 1기 진용이 거의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맡을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기재부 개혁을 이끌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워지며 개혁 작업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럼 첫 소식으로 오늘 공개된 장관 인선을 장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선봉을 맡을 법무부 장관에는 오선 중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대통령과 신뢰가 깊은 정 의원을 등용한 건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개혁을 뒷받침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오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하며 당내 전략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전통 관료로 새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남은 2부처의 장관 내정자도 후보자 물색과 인사검증 절차만 마무리하면 지체 없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이번 인선엔 K방역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포함됐습니다. 통상과 에너지를 담당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엔 관료 출신 기업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낙점됐습니다.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를 발탁하는 실용주의 기조가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홍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방역 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전사 K방역의 상징으로 불렸는데 지난 2022년 질병청을 떠난 뒤 3년 만에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로서의 정책 수용과 소통 능력을 인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국민들의 다양한 추천 사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당시 배우자가 마스크 등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관료로 일한 것은 물론 기업에서 실물 경제를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민관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유임이 결정됐는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대통령실의 참모진 진용도 완성됐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이끌 민정수석에 앞서 낙마한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 출신인 봉욱 전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광수 전 수석이 물러난 뒤 후보자를 물색해왔던 민정수석 자리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봉 전 차장은 요직을 거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되면서 2019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사건 하나하나를 정상과 성의를 다해 처리하고 겸손, 배려, 경청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또다시 검찰 고위직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도 잘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봉 후보자가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의 신망이 두텁고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며 검찰 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을 확대 개편해 국민통합과 갈등 조정을 맡을 경청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고 국정원 차관급 자리에는 이동수 1차장, 김호웅 2차장, 김희수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발표된 인선 소식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남빛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과제, 검찰 개혁의 두 축이 바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자리에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이른바 미들맨을 가장 예민한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의 장관 자리에 지명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 의원과 윤 의원 모두 5선이죠.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지난 3차례의 대선 도전을 모두 함께 했습니다. 사석에선 형님 동생 호칭을 쓸 정도로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윤 의원 역시 지난 대선에서 총괄 서울대 본부장을 지냈죠. 두 후보자 모두 안정적 느낌의 합리적 성향을 가졌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경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끝내지 못했던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무게감과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각의 법무부와 행안부가 있다면 이 대통령실에는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이 봉욱 신임 민정수석의 검찰 개혁에 있어서 역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봉욱 민정수석은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법조인입니다. 네. 두루 요직을 지냈으면서도 바깥으로 크게 튀지 않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검찰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봉수석의 스타일이 묻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개혁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석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앞서 낙마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특수통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봉욱 신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특수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광수 전 수석이 검찰 출신이었죠. 검찰 출신이어야지 이 민정수석 자리를 잘 할 수 있다. 검찰 내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정수석 자리를 계속 검찰 출신으로 알아봐 왔습니다. 봉 수석이 오 전 수석과 다른 점이라면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출신이다라는 건데요. 네. 엘리트 검사 출신이지만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아이디어가 많고 추진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봉 수석이 대검 차장으로 퇴임할 당시 검찰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인선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이 현직 대기업 사장인 김정관 후보자가 산자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현직 대기업인이 이렇게 지명이 되는 게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앞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LG에서
AI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이렇게 실전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을 부처 요직에도 중용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 일기의 모습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 중에서는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돼 있었던 기재부에 구윤철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또 오늘 전체 19곳 중에서 이렇게 17곳 장관 지명이 이루어졌고 이제 국토부와 문체부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위촉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인선 소식을 쭉 전해드렸는데 이 그간의 발표를 살펴보면 현역 의원들의 발탁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된 장관 인선 중에서 여당 의원 출신 현역 의원이요 8명입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 첫 내각에서 현직 국회의원 중 10명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호흡한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혼연일체로 뛰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지금까지의 장관 인선을 종합해보면요. 여당 의원들과 기업인 출신들의 중용,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통보한 내일 오전 9시 2차 출석에 대해서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동욱 기자,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이곳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일부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 소환 조사 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오후에 조사 거부가 이어지면서 실제 신문이 이뤄진 시간은 5시간 정도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에 계엄 해제한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달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검의 2차 출석 요구는 사실상 하루 만에 재출석 요구라며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직 특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특검 측은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며 논의가 끝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일정 연기 요청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조사 과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하고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를 놓고 대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지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 조서에는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와 짧은 면담을 진행한 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은 별도로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영상 녹화 장비를 갖춰놓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녹화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외부 식당에서 포장한 음식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특검의 심야 조사에 동의한 윤 전 대통령은 밤 9시 50분쯤 신문을 마친 뒤 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서를 읽어보고 답변을 수정했는데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과 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부 다 발언을 성실성의껏 다 답변을 하셨고요.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상 필요에 따라 수차례 소환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이어지는 소환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강대강 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총경의 신문에 대해서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신문을 거부하며 밝힌 이유는 적법성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특수건조물 침입 등으로 고발된 만큼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는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경호처의 대응이 불법이라고 좀 하고 있는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적법성은 표면상의 이유였을 뿐 불리한 수사를 피하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에서 상당한 진척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특검 수사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부당한 수사란 점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해 명확성 원칙을 해치고 있다며 내란 특검 자체에 대한 적법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적법성을 앞세운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한 상황 법조팀 현지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 기자, 지금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통보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는데 2차 소환 조사 불투명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치열한 수싸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새벽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2차 조사에 조건부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죠.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을 하실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근거를 들어가며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이걸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예고됐던 브리핑이 계속 미뤄졌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내부 논의가 길어지고 있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하고 2차 소환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기싸움이 팽팽한 모습인데 어제 상황으로 돌아가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조사 기록을 열람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서 열람은 피의자가 답변한 게 맞는지 확인만 하는 절차라 보통 금방 끝나는데 이번엔 꽤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네. 이 변호인들이 조서를 꼼꼼하게 읽고 잘못 말한 게 있으면 수정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읽어보기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과 오후에 이 조서 날인을 서명과 날인을 별도로 했다, 선별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이 없을 경우에 특검이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혐의를 부인한 셈인데요. 이게 구두나 전화상으로 이뤄졌다면 물증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혐의 입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조사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는데요. 통상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를 나오면 대개 특검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환담을 하고 티타임을 하는 걸로 그동안의 사례가 그랬는데 어제 조은석 특별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예우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티타임을 하는 게 일종의 관례로 통했죠. 조 특검은 어제 출근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윤 전 대통령을 위축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내란 특검은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나머지 두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김건희, 최혜병 두 특검도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이첩받은 뒤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는 수요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정식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죠. 최혜병 특검 역시 오늘부로 사무실 정비가 마무리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나머지 두 특검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습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만간 이뤄질까요? 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의 정점인 만큼 당연히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 육성 녹음 파일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혜병 특검에서 수사하는 구명로비 의혹과도 김 여사가 연관돼 있는 만큼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주 기자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치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요청한 내일 본회의 개최는 거부하고 그 대신 7월 3일 목요일 본회의에선 인준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전까지 여야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을 위해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첫 총리도 여야가 새 정부 안정화를 위해 합의로 인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내일 본회의 개최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후보 검증이 끝난 만큼 본회의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일단 저희가 총리 인준 건으로 해서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 그 의장실을 압박해서 내일 꼭 열어달라 이런 스탠스보다는 7월 4일 이전에 그 추경안 처리할 때 같이 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민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며 청년, 탈북민 등 국민청문위원들과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사실상 총리 인준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국민청문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형성, 그리고 학위 취득, 또 논문 표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부 초기 국정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여야 힘겨루기에 합의 인준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만 싶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는 오늘 37.3도까지 올랐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이른 무더위에 물가 찾는 시민들 많은 오늘이었는데요. 바다며 계곡이며 벌써 피서철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터보트가 끄는 낙하산을 타고 바다 위를 나는 패러세일링은 보기만 해도 찜통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백사장에는 파라솔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찌는 더위에 피서객들은 바다에 몸을 내던지고 신나게 물장구도 칩니다. 아이들은 모래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은 개장 이틀 만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너무 좋고 약간 휴가 온 기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7월 중순이 돼야 붐비던 상강계곡에도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찜통더위에 아직은 차가운 물은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에 뛰어들고 녹음이 더 짙어진 산자락 그늘에 있으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밖에서 밥 먹는 순간부터 땀이 흐르기 시작해서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밑으로 계곡에 내려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여름은 지금 있고 겨울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여름꽃의 여왕으로 불리는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숲길을 따라 펼쳐진 8km의 분홍과 보랏빛 꽃길을 걸으며 6월의 마지막 추억을 남깁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이 설령 당첨되더라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이 잔금 대출이 6억까지만 가능해 현금 부자들만 웃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서울 송파구의 한 후분양 아파트. 예상 분양가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15억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낮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곳입니다. 그거는 잘 몰라요. 좀 가깝게는 될 것 같습니다. 한 10억 차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 달로 잠정 예정된 분양을 앞두고 자금 마련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첨 시 연말에 잔금을 치를 때 준비해야 할 돈이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잔금 대출도 6억 원까지로 제한하면서 전용 59제곱미터를 분양받더라도 최소 10억 원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급한 대로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해 사실상 막혔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수억 원을 더 준비해야 하는 만큼 자금 부족을 이유로 청약 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부자는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분양을 미뤄온 강남권 단지들이 곳곳에서 후분양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린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초호화 결혼식이 논란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이나 영화제처럼 이탈리아 베네치아 전역에서 사흘간 진행하며 도시 사유화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끌벅적한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치고 요트에 오르는 베이조스 부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멋지게 포즈를 취하지만 모두가 이들 부부의 결혼식을 축하한 건 아닙니다. 베네치아의 상징 리알토 다리가 시위대의 조명탄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앞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베네치아를 상품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Prendere una città, svuotarla dei suoi abitanti, sostanzialmente privatizzarla per un matrimonio, per un evento festivo, ma che non porta nulla di positivo. 비판 여론에 결혼식 장소를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기고 베네치아 의회에 우리 돈 41억 원가량의 기부금도 전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부는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낼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치아 연간 매출의 68%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He wants to hold it here. I think it's good for Venice because it brings people in. There's a lot of people coming around, and I think it's good for tourism. 사흘간 열린 결혼식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부부를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모델 킴 카다시안 등 유명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전 세계가 극심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최소 3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남부 유럽에서는 최고 기온이 42도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흙더미를 파헤칩니다. 굴착기까지 동원돼 구조 작업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을에 흐르던 강물과 멀쩡하던 구조물들은 진흙으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콜롬비아 북서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소 22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Realmente que más gente está sepultada. Realmente esto fue una catástrofe de la naturaleza muy fuerte. 콜롬비아 정부는 400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 현지 매체는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 중 사망자 규모가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폭염이 덮친 남부 유럽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탈리아에선 시민들이 분수대에 손수건을 연신 적셨고 스페인 해변은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Extremos, porque el año pasado pues al menos no se podía salir a esta hora, pero después ahora no, o sea, es fuerte y la gente consume más agua. 한낮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그리스에선 높은 기온 탓에 산불 발생이 빈번해졌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2022년부터 호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유럽도 연간 4만 4천 명의 폭염 환자가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일회성이 아니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극단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모든 것이 비싼 시대에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요, 못난이 과일, 못난이 채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고 생김새는 삐뚤인데 맛은 똑같고 값은 훨씬 저렴하죠. 요즘 천도복숭아가 제철인데요. 우박을 맞아서 조금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유승우 기자입니다. 제철을 맞은 천도복숭아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다소 작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한 달 전 경북 지역에 쏟아진 우박을 맞고 자란 천도복숭아입니다. 우박이 제일 무서운 게 생산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산은 되는데 이거를 정품화하지 못하니까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정품 가격이 올라가는. 조금 못생겼지만 새콤달콤한 맛은 똑같습니다. 우박 피해로 복숭아 가격은 올랐는데 오히려 30%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조금 흠집이 있어도 뭐 가격 대비 그냥 뭐 맛도 괜찮고 정상 제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예쁘지 않다고 버려지던 과일과 채소에 유통업계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맛과 품질은 크게 차이가 없어 인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손님들이 찾으면서 1년 새 판매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채소의 약 15%, 과일의 22%가 생김새를 이유로 폐기되는 상황에서 못난이 농산물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청년들이 대마도에서 특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K-팝을 더한 태권도로, 또 일본은 전통 현악기 샤미센으로 빚어낸 화합의 무대를 열었는데요. 심가현 기자가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태권도복 차림의 학생들이 가수 제니의 노래에 맞춰 절도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공중을 가로질러 6개의 송판을 가볍게 격파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공연의 관객은 일본 본토보다 부산에서 더 가까운 섬 대마도의 고등학생들입니다. 四世大学を元にしたチアアップっていうドラマを見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迫力をすごい近くで感じられた感じが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우리 학생 200여 명에게도 무대에서의 교감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환호를 받을 때면 항상 희열을 느끼고 저희들의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측도 전통 현악기 샤미센 연주로 화답하며 공연장을 맑은 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만국 공통어인 음악과 춤 앞에서 심리적 거리감도 국경의 장벽도 희미해졌습니다. 일본 전통악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서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문화로 소통하는 양국 청년들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이렇게 문화의 힘이 느껴지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째인데 그와 동시에 우리와 이 러시아 사이의 직항 노선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작가들은 러시아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전쟁도 끊어내지 못한 한러 간의 문화 교류 현장을 이무형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익살스러운 표정의 백색 도자기 인형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주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현대미술 남영인 작가의 세라믹 토이 작품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전통 한지 위에 정감 어린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포근한 색감으로 덧댄 작품에 낯선 관람객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Я думаю, что основное отличи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ие художники используют другую технику, соврем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взгляд, он тоже отличается. 소재나 기법이 달라도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는 매 한 가지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내용이나 주제 자체가 사랑이나 평안, 고요와 또 서로 다른 경계선에서의 이해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신 거라고. 러시아 프리모리의 주립미술관에서는 낸시랭, 김정한 등 9명의 한국 작가 작품 59점이 오는 8월 3일까지 전시됩니다. 지난 4년 전쟁이 터졌고 직항도 끊어졌지만 전시회는 오히려 더욱 활기를 띱니다.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만 소개를 하는 전시였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면서 모스크바에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 와서 찾아서 전시를 보시기도 하시고요. 한국의 의리에 러시아도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300만 점이 넘는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극동아시아 지역의 분관을 열면 한국 전시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Эрмитаж Владивосток» планируется в конце 2027 год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ежегодно на площадке Приморской картинной галереи проходят выставки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рмитаж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знакомиться с тем богатым наследием, которое хранит один из ведущих музеев мира. 지구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포화 속에서도 극동아시아의 한편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3는 미국과 영국 등 순위를 집계하는 93개국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요.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특히 경주는 낮 기온이 37.5도까지 올라 6월 하순 기준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겠고요. 이번 한 주도 서울은 한낮에 30도 안팎,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영남과 제주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 26도 등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